오늘 월 첫날이죠. 예, 크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크보 첫 번째 경기는 두산과 KT 경기입니다. 두산은 두 경기 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어제 어빈을 내고도 패배를 했어요. 예, 제 예상대로 헤이수스는 이제 우상바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죠. 예, 그리고 복귀전이었으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 그래서 좀 뭐 적당히 빠따는 좀 쳤는데, 우리 이승엽 감독님이 정말 손을 될 때마다 그죠? 예, 손을 댈 때마다 뭐랄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투수 교체를 하면 투수가 두드러 맞고, 그리고 좀 저기 하면 또 뭐 주루사 나오고 정말 참 그렇다. 아무튼 뭐 두산은 최근에 경기를 좀 그래요. 실책도 많고 팀적인 분위기도 좀 다운인 것 같고 타격감도 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좀 주춤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원준이 오늘 선발로 나옵니다. 최원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좀 나아진 의검탑 모습이에요. 1507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들 최원준 오늘 좀 시간이 널널하니까 조금 길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원준은 원래 어떤 투수인지 아세요? 이 선수가 놀랍게도 직구 투수예요. 언더핸드 투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뭐 이제 뭐 변하고 장난질 타이밍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선수는 직구 투수야. 이 선수 직구가 130 초중반 나오는데 무슨 직구 투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최원준은 원래 직구 투수야. 최원준이 가장 잘 나갔던 시즌을 보면 130 중반대 직구 구수로 이 직구 그 뭐지? 포심 구종 가치가 리그 최상급에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선수가 밑에서 이렇게 공이 약간 떠오르는 궤적이 있단 말이야. 그 공 끝에 움직임이 좋아. 그래서 그걸 쳤을 때 뜬볼이 많이 나와. 그게 최원준의 힘이란 말이야. 근데 뜬볼이 공이 느린데 뜬볼이 나오잖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홈런이 많이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잠실홈 쓰니까 그게 좀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직구가 이제 맛이 간 지가 조금 됐어요. 옛날에 그 2021 시즌에 이 포심의 구종 가치가 20.5를 찍었단 말이야. 오늘 좀 시간 좀 여유롭게 이런 거나 좀 얘기나 해주자. 오늘 경기도 많으니까. 이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 많잖아. 2021 시즌은 받아야겠습니다, 이때. 팩트로 얘기를 해야 돼, 팩트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최원준이 옛날에 잘했던 선수야. 무시하시면 안 돼.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포심의 구종 가치. 구종 가치라는 거는 그 구종을 던졌을 때 그 구종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21 시즌의 최원준이야. 공이 리그에서 가장 느린 편에 속하는 최원준이 이렇게 찍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최원준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 시즌까지도 괜찮았어. 근데 최원준이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한 게 2023 시즌부터 이제 좀 맛이 좀 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최근 두 시즌에 이 직구의 어떤 구종 가치가 계속 마이너스를 찍었었거든요.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7. 근데 올해는 플러스로 다시 한번 돌아섰어요.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시즌 동안 조졌어. 두 시즌 동안 조졌다가 올해는 살짝 리바운딩을 할 수도 있는 시즌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직구 구종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최원준이 지금 실제로 뭐 엄청 잘 던진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LG전에 6이닝 1실점 잘 던졌죠. 그리고 삼성전에 7이닝 2자책 잘 던졌죠. 이 두 경기를 잘 던졌어.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최원준은 조금 좀 두고 보고 싶기는 해요. 이 선수가 왕년에 진짜 잘 나갔던 선수고, 그리고 두 시즌 동안 망가졌던 직구의 어떤 구종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시즌이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는 이 잠실에서 던질 때는 진짜 잘 던졌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고 싶은 대목이다. 정도는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최근 두 시즌보다는 조금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는 한다. 보이기는 한다. 근데 여전히 뭐 아직 좋다고는 얘기하기 좀 그렇죠. 6경기 나와서 3패. ERA가 4.40. 피홈런도 6경기에서 4개 맞았으니 뭐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살짝 고개 정도는 들었다. 자, 소용주는 올 시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올해 KT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내려칠 때도 KT를 좋게 봤던 이유는 저는 소용준이에요. 소용준과 올해 FA 로이드 시즌을 갖는 강백호.
이 두 가지만으로도 KT는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형준이가 역시나 준비를 잘해서 돌아온 게 좀 느껴지고요. 지금 한 경기 빼고 전 경기를 퀄스 이상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5경기에서 4경기, 4경기 중에 2경기는 퀄스 풀을 찍어주고 있고 형준이가 지금 잘 던질 수 있는 배경은 원래도 이 선수는 그냥도 잘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삼진 능력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삼진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 선수는. 이 선수가 잘하는 거는 땅볼 유도를 잘하는 거지 결정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역대 커리어를 보면 삼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근데 올해는 지금 삼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주먹을 쓰는 거는 커터하고 싱커란 말이야. 이거 던져가지고 땅볼 유도를 잘하는 선수인데, 그리고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구종은 커브하고 체인지업이에요. 근데 사실 이 두 구종은 뭔가 삼진을 많이 잡기에 특화되어 있는 구종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커브를 결정구로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체인지업이라는 구종도 스플리터에 비해서는 헛스윙을 유도하기 그렇게 적절한 구종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 구종이 지금 잘 먹히고 있고 삼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땅볼 투수들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땅볼 투수들의 특징은 거의 삼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빗발 못 받는 경기들은 팡팡 터지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형준이가 지금 삼진을 꽤 잘 잡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태야.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거를 봅시다. 이 형준이가 두산전에 진짜 엄청나게 강해요. 이 친구가 원래 이제 두린이 출신이고, 두산전에 또 워낙 강해. 옛날에 두산전에 강했던 게 이제 고용표하고 소용준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왜 강할 수 있었냐면, 두산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2, 3년 전에 두산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느린 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사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깠단 말이야. 옛날에 발빠른 박건우마저도 병사를 까던 시기가 있단 말이야. 박건우가 막 병사 1등하고 막 그랬어. 오늘 좀 잡설이 긴데 어차피 경기가 짧으니까 좀 잡설 길게 할게요. 듣기 싫으면 나가 이씨.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형준이가 고용표가 이 땅볼 유도를 잘하는 이 투수들이 병사를 많이 치는 두산한테 강했단 말이야. 그런 점들이 있고. 근데 올해 일단 첫 경기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이제 9피안타 나왔고. 이런 경기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냥 바빌발 못 받는 경기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게 좀 하나 나왔고. 아무튼 앞선 두 경기는 KT가 두산 상대로 잘 이겼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이거 KT거든요. 이럴 때 통수 치는 게 KT야. 형준이는 두산전에 엄청나게 강해. 그리고 최원주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기미는 있고. 그리고 이틀 동안 경기하는 거 보면 진짜 화딱지 나죠, 두산. 근데 KT가 진짜 엽기 기질이 센 팀이죠. 농구도 마찬가지야. KT 소닉붐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귀신같이 빠따 못 쳐가지고, 상대 투수, 상대한테 흐름 넘겨주고, 또 할 수 있는 게 저는 KT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KT 가시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요. KT 두산 역. 그래도 전반 정도는 KT를 좀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해요. 그래도 선발 기대치 차이가 좀 크긴 하니까. KT가 호투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이틀 동안 빠따도 많이 치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언더에 두산 역 봅니다. 오늘 KT는 한번 쉬셔라. 쉬셔라. 과감하게 두산을 찍으실 수 있는 용자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승엽을 넘어야 되는데. 이승엽 감독을. SSG 삼성은 어제 아주 뭐 재밌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죠? 서로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됐고요. 원태인이 사실 문학에서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 똥배를 들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원태인은 잘 던졌어요. 그죠? 원태인은 잘 던졌는데 불안한 김재윤이 어제 점수를 2점을 주면서 그렇게 됐고 SSG도 지금 불펜에서 실점이 계속 나와. 김민도 그렇고 노경훈도 그렇고 그나마 믿을만한 조병현도 어제 실점을 했죠. 그래갖고 참 이 시리즈는 좀 어려운 시리즈인 것 같아. 그지? 불펜이 지금 누가 낫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마무리 빼고는 삼성이 나은 감도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스스지가 필승조 라인들이 계속 실점을 합니다. 김민, 노경은, 그나마 미들 조병현, 한두솔. 중간다리 불펜은 오히려 삼성이 나은 감이 있지만은 김재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뒤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은 송영진 대 이승현의 맞대결입니다. 오늘 꼬로미들이 선발이 나오고 불펜들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뭐 첫 번째로 오바 생각이 좀 나는 매치인 것 같기는 하고요. 오바에 제일 거슬리는 건 역시 스스지 빠따겠죠. 예, 어제 일단 뭐 맥브룸도 홈런을 하나 깠고 최정은 내일쯤 얘기가 일단 미뤄졌더라고. 일단 오늘 빠르면 오늘이라 그랬는데 내일로 미뤄졌대. 자, 오늘 스스지 선발은 송영진입니다. 5경기 1승 2패 ERA는 5.57로 먹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송영진이 작년부터 좀 특징이 있는데 작년에 홈에서 3점대로 좋았어요. 근데 올해도 좀 좋지 않은 구간에 3경기 던지면서 홈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 좀 특이하긴 하죠. 홈이 극단적인 투수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좀 기본빵을 해. 작년 시즌에도 홈에서 50이닝 던졌는데 3.44. 올해도 지금 5점대 찍고 있는데 홈에서는 롯데전에 6.1이닝 1실점, 키움전에 4.1이닝 무실점, LG전엔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송영진이 홈에서 던질 때는 깜짝 고투 같은 게 한 번씩 좀 나올 수는 있다. 삼성 상대 전적도 딱 골 때리게 나오거든요. 예, 작년 올해 딱 4번 만났는데 3번은 원정에서 만났습니다. 예, 원정에서 만난 3경기에서는 전부 패전이에요. 5-3, 5-2, 2-7 이렇게 찍으면서 좋지 않았다. 근데 귀신같이 홈에서 던진 한 경기는 6이닝 무실점이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홈에서 깜짝 코트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수입 전이잖아요. 그죠? 1승 1무로 뭐 삼성이 앞서고 있는데 요 정도면 송영진에게 뭔가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 선발은 이승현인데 이승현은 아직까지도 좀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즌에 이제 선발로 돌기 시작했고 지난 시즌 초중반에는 꽤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시즌 말미에는 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선발로서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보여준 구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올 시즌은 또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못한다. 이승현의 최대 장점은 이제 높은 타점과 구위거든요. 예, 뭐 공 구속이 엄청 빠르진 않지만 높은 타점에서 오는 힘 있는 직구 슬라이더 커버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삼진을 잘 뽑는데 지금 삼진도 잘 안 뽑혀. 예, 근데 이 페이스가 지금 조금 좋아질 기미가 살짝은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볼질이 많고 삼진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문제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볼질이 하나도 없었고 삼진 5개야. 근데 이 경기를 잘 던졌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볼질을 하기 전에 쳐맞았어요, 이 경기에서. 9피 안타, 2피 없는 7자책 경기란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 궤도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현은. 그죠? 예, 이 선수가 좋은 페이스로 달릴 때는 충분히 좋은 선수지. 그 페이스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다. SSG가 뭐 호투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스스지 원정에서 잘 던진 경기도 한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도 뭐 진흙탕 싸움이 되겠죠. 예,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투수 쪽에서는 저는 두 팀 다 불펜이 좀 불안하다고 하면 선발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 던지는 송영진이 조금 더 기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SSG가 여기면은 더더군다나 2.31이면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스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NC. 이 경기는 저 비예보가 있긴 한데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경기 지금 예보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가지고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제 경기는 일단은 황동환은 생각보다 잘 던졌어요. 황동환 아직까지 제 페이스가 아닌데 그래도 꾸역투로 나름대로 4.2 2실점을 잘 던졌는데 불펜에서 조금 터졌고 라일리가 요즘 좀 폼이 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완전히 꽉 막아 버렸습니다. 기아 빠따를 7이닝 무실점. 볼넷 많이 안 주면은 확실히 잘 던질 수 있는 선수 같아요. 구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간만에 불펜도 깔끔하게 막았고. 자, 오늘 경기는 양현종이 선발로 나옵니다. 양현종은 뭐 매년 작년 올해 막 똑같은데 그래도 올해 작년이 조금 다른 거는 한 번씩 잘 던져주는 경기가 원래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그래도 한 번씩 한 6-1 정도 한 번씩 해주거든. 6-1이나 6-2 정도 한 번씩 해준단 말이야. 그게 좀 많이 없어요. 올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 전에 6이닝 3실점 1자책 요 경기밖에. 한번 슬슬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기는 해요. 그렇고 그리고 NC전 상대 전적이 엄청 좋거든요. 양현종이 오늘이 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져봅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양현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더가 유난히 좀 많이 맞고 있기는 하거든요.
슬라이더가 지난 시즌 예년에 대해서 뭐 많이 맞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NC전이라 가지고 NC전에는 체인지업을 많이 쓰지 좌타자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양영종은 체인지업 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체인지업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안 나. 체인지업 피안타율은 2할 초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체인지업은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다. 이래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현종 올해는 작년 대비 조금 기대감이 좀 떨어지기는 하나, 오늘 HL에 좀 좋았던 기억도 있고 한번 좀 잘 던질 때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김노건이라는 친구가 오늘 선발로 나오죠. NC는 중간다리 불펜들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깜짝 코트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선수들이 나왔을 때 깜짝 코트를 하려면은 거의 무조건 1, 2회 위기가 한번 오거든요. 그 위기 탈출 한번 해야 돼. 병사를 만든다든지 뭐 수비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아 요즘 타격감도 괜찮아서 어제 한번 좀 눌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많이 이야기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기아 승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언오바는 우리 햄종이 형님이 좀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올해 좀 슬라이더가 많이 맞는데 그래도 체인지업은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NC는 우타자 많으니까 체인지업 많이 던질 텐데 NC전 역대 상대 전적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움 롯데 보겠습니다. 어제 연속 마헨을 살짝 고민을 했어요. 저도 연속 마헨을. 근데 그래도 마헨을 안 볼 수가 없었던 거는 키움 불펜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귀신같이 마헨을 깼거든요. 근데 롯데가 요즘 연속 마헨을 했었어요. 제가 그거 거슬려가지고 찾아봤단 말이야. 두산전에 7-4, 8-2, 5-3 하면서 연속 마헨 했어. 삼성전에 4-3 경기 한번 빼고. 근데 불펜이 터지면서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마인을 깨고 대단하다 대단해. 어쨌든 키움은 빠따가 좀 꾸물꾸물하긴 해요. 그죠? 그동안 빠따가 너무 다운이었는데 지금 이용규가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는 하더라고. 이용규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85년생. 야, 근데 진짜 깐죽거리는 거는 야, 진짜 여전해. 진짜 어쩜 그렇게 깐죽을 잘 되는지. 상대방 살살 긁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능력은 참 여전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활기가 좀 뛰는 것 같아. 음, 진짜 깝죽 잘 돼. 최근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핵심들이 지금 좀 빠져 있는데도 뭐 이용규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어쨌든 빠따감이라는 게 계속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빠따감을 한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는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롯데도 뭐 불펜 줘 터지긴 했는데 빠따는 뭐 여전합니다, 그렇죠? 나승엽이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 레이에스 4안타 경기했고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롯데는 지난 시즌에 많은 선수들을 경험치를 매겼고 성과도 있고 뭐 손나고왕이라고 하죠. 확실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롯데는 빠따는 확실히 기대가 된다. 유광남도 올해 또 밥값을 하고 있고. 어, 자, 오늘 선발은 조영관입니다. 역시 이닝 히팅이 많이 안 돼요. 그죠? 이 선수 이닝을 제일 많이 먹은 경기는 이제 5이닝 먹은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제외하면 이닝을 많이 못 먹었고 지금 롯데 빠따를 막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닝 기대치도 좀 떨어지고. 우리 키움 선발들은 별로 할 얘기들이 없습니다. 뭐 특징을 잡을 만한 부분도 별로 없고. 터커 데이비스는 올해 정말 좀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구속이라든지 회전수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는 선수다 보니 직구의 구위가 얼마나 먹힐지가 좀 중요해 보였었는데 꽤 먹히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회전수나 구속이 메리트가 없지만 마이너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 먹혔단 말이야. 그 직구가. 그래서 그 직구가 얼마나 먹힐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먹히고 있어요. 크보에서. 구종같이 리그 7등. 그게 직구가 일단 되니까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좋아요. 예. 원정에서 유난히 더 좋은 점도 좀 특징으로 좀 찝어볼 만한 것 같아요. 올 시즌 3승 중에 3승 전부 원정에서 거두고 있고, 예. 오늘 고척 원정이면 처음 가는 투수들은 좀 싫어할 수 있는 구장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원정 4경기에서 1.13, 3승, 원정에서 더 잘 던지고 있다는 부분도 뭐 좋게 봐줄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뭐 그 얘기를 들었어요. 회전수가 구리고 이제 구속이 안 나오니 피치 터널링밖에 쇼부를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런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다양한 구종들도 계속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 이 선수가 원래 옛날에는 커브나 뭐 스플리터, 체인지업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지금의 선수가 딱 완성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좀 인정하고 그 부분을 파는 부분은 확실히 좀 괜찮은 선수 아닌가. 이런 선수들이 크고 와서 잘하거든. 뭔가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말 안 듣고 이런 놈들이 제가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커버에서. 아무튼 좀 기대가 되는 자원인데 어쨌든 첫 번째 좀 거슬리는 거는 첫 고척 원정이다. 뭐 그건데 원정에서도 잘 던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이닝 팀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니까 터커 데이비슨이야 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롯데 승마 5을 안 볼 수 없는 경기 같은데요. 어제 그렇게 해놨으니 조금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럴 때 기습적으로 떠. 이럴 때 뜨는 게 야구야. 필라델피아 보세요. 필라델피아 개똥배당 맞고 자꾸 마인 깨고 이기고 이랬는데 어제 기습적으로 뜨잖아. 롯데 승마 5 보겠습니다. 키움을 형들 키움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키움 솔직하게 올해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 선발이 이닝을 진짜 잘 먹은 경기거든 거의. 아니면 빠따가 진짜 미친 듯이 터지거나. 근데 터커 데이비스 나오는데 빠따가 미친 듯이 터지길 기대하기 힘들고 불펜 털어먹으면 몰라도. 근데 터커 데이비스 이닝 히팅도 되는데. 근데 선발이 이닝 히팅이 되냐고 오늘 영건이가. 쉽지 않지. 그리고 키움을 저는 볼 거면 차라리 그냥 오바를 본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네. 키움을 볼 거면 그냥 오바를 본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야구라는 종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근거가 있어야 갈 거 아니야.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경기는 LG 하나입니다. 일단 어제 경기를 이겼어야 돼요. LG가. 그죠? LG가 어제 경기를 뒤집은 거는 좀 타격이 크다고 봐요. 지금 원정에서 4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4연패 구간에 득점이 4점, 2점, 2점, 2점 이렇게 나고 있고 어제도 말로 찬스를 못 살린 게 좀 컸죠. 누군가 이 득점혀를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어제 경기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선발이 엄상백이네. 오늘 나온 선발이 상백이네. 오늘 나온 선발이 상백이요. 여기에서 일단 좀 걸려요 브레이키가. 상백이가 LG전에 너무 좋지가 않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을 보겠습니다. 4경기 나와서 8.64고요. 4경기, 한 경기는 이겼어요. 한 경기는 이겼는데 나머지는 전부 패배를 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만남에서도 패배를 했다. 상백이가 올 시즌 내내 지금 안 좋은데 직전 경기 한 경기 잘 던졌죠. 이 경기에서 마운드에서 사인을 보내더라고 KT. 나 한 번만 봐줘 여기 아프니까. 아야 뭐 내려가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속 오케이 오케이 하더니 던지더라고. 우리 KT가 불쌍했는지 안 치더라고. 아무튼 진짜 어디가 아픈 건지 사인을 보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아프니까 또 나오긴 하겠죠. 상백이는 볼배한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상백이가 지금 유난히 체인지업을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슬라이더가 너무 많이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슬라이더 원래 이제 슬라이더 커터를 KT 했을 때 많이 썼고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올 시즌에 너무 많이 맞거든요 그게. 커터가 3할 7푼이야.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게 체인지업밖에 없는 거지. 그나마 체인지업이 좀 덜 맞아.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어쩔 수 없이 좀 쓰는 느낌이지 않나.
아무튼 상백이는 지금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고 LG전에 너무 좋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LG의 빠따를 살려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주영이는 역시 뭐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죠, 그죠? 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선발들이 둘 다 좀 꼬름해요, 그죠? 선발들이 둘 다 꼬름한데 주영이는 또 하나전에 또 엄청 잘 던졌어. 지난 시즌 2번 나와서 6이닝 무실점, 7이닝 1자책. 이러니까 조금 어렵단 말입니다. 그죠? 오늘 그냥 대놓고 하나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어제 경기인데 오늘 선발이 상배이가 나와버리니 갑자기 자신감이 확 꺾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LG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크보 5경기 알아봤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